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흑당의 정체가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마트 소식과 업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마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식은 끔찍한 혼종이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허니 버터칩인데요. 좀 처음 나와가지고 공장에 물량이 못 들어가가지고 못 팔았다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끔찍한 걸 또 나왔습니다. 요새 트렌드인 색깔이 보라색인 건 알겠는데요. 세상에 라벤더 맛이라니요. 뭐 안 그래도 레스토랑에서는 식용꽃을 많이 쓰긴 하는데 라벤더는 조금 약간 좀 뭔가 거리가 멀지 않나요? 섬유 유연제에서만 날 것 같은 그런 맛인데 맛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사실 뭐 똑같은 저걸 구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사한 거를 가져오긴 했습니다. 체리 블라썸이라고 벚꽃 맛이라네요. 벚꽃이나 라벤더 꽃이나 왜 이렇게 꽃에 빠진 거죠? 세상에. 분홍색은 아니네요, 다행히. 네, 다음에 알아보는 걸로. 자, 얼마 전에 그 이마트 24시 편의점에서 민생라면이란 게 나왔었죠. 그때 뭐 카드 혜택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하면은 아마 라면 하나에 250원인가?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이슈가 된 게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건 식빵입니다. 한국이 식빵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라고 해요. 식빵 1kg에 18,000원, 19,000원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2위는 뉴욕인데요. 한 9,000원에서 만원 사이라고 해요. 식빵이 이 정도로 비쌀 줄은 몰랐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식빵이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 식빵 같은 경우에는 비싼 식빵의 가격대를 좀 낮추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식빵을 먹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러는데 다 마케팅이죠. 저 빵을 먹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편의점 상품용으로 PB 상품용으로 나온 건데 그 오른쪽에 있는 미역국 쌀칼국수는 저거는 너무 이제 미역국 라면을 타겟으로 하고 나온 것 같죠. 왼쪽에 있는 거는 뭐 콜라보 때문에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손이 가는 그런 디자인도 아니고 손이 가는 맛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너무나 익숙해. 이런 반짝 상품은 차라리 제가 좀 전에 먹어봤던 벚꽃 맛이라든가 저는 사봤잖아요. 이미 저는 낚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금 여기에 나온 이 김치 쌀국수나 미역국 쌀칼국수는 왠지 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이슈를 하려면 차라리 그냥 맛불을 지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야쿠르트 또 새로운 제품이 탄생을 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5줄씩 있던 거, 뭐 이제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이제 뒷공무니를 따가지고 이제 먹거나 아니면 얼려가지고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뒤로 먹을 수 있는 제품들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저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저기를 이제 이빨로 깨물어가지고 뜯어먹는 게 재미인데 저거는 이제 추억을 파괴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또 뭐냐면 야쿠르트 맛이 나는 젤리. 저게 2세대 제품이라 그러면 3세대 제품이 또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이에요. 드디어 바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야쿠르트에 미쳐 있을까? 처음에는 야쿠르트를 얼려 먹고 이제는 바까지 나왔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야쿠르트가 과연 뭘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야쿠르트 자체는 일본 회사예요. 한국에 들어있는 야쿠르트는 일본 회사가 한국에 있는 회사랑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합작 회사고요. 지금도 이제 야쿠르트 보시면은 일본인 임원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야쿠르트랑 비슷한 게 요구르트가 있잖아요. 요거트라 그러죠. 요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산균으로 우유를 발효시킨 거고 야쿠르트는 분유에다가 설탕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약간 시큼하면서 단맛이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과연 네 번째 상품은 뭐가 나올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얘는 이제 또 이게 누구를 겨냥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방학한 초등학생인지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연령대는 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별로 사 먹을 것 같지 않고 누가 사 먹을지 궁금한데 콘치즈 맛이랍니다. 실제로 안에 옥수수가 들어있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좀 맛이 달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 왜 치즈볶이에 약간 옥수수를 첨가한 맛 정도가 아닐까 추측은 해봅니다. 만약 먹게 되면 또 소식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 이런 제품들이 나왔다. 왜냐 식이섬유가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이제 눈이 뒤집히는 그런 문구기 때문에 나왔다. 이 정도로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 빠땡바게트를 운영하는 곳 중에 이제 편의점이나 그런 쪽에 판매되는 빵들은 전부 다 삼땡이라는 브랜드를 붙이고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프리미엄 편의점용 빵 라인이 새로 출시가 됐어요. 미각제빵 들어고 하는데 누가 봐도 제일 재면서 따라한 것 같죠. 저기서 나오는 제품을 2개 정도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프리미엄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가격대는 제가 사 먹었던 건 1,800원이었는데 1,800원 정도 내면은 그냥 빵집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새로운 즉석식품들이 또 나왔습니다. 요새는 또 마라가 인기인가 봐요. 저도 마라 제품들 굉장히 많이 리뷰했는데 마라 삼각김밥에 마라 도시락에 마라 닭강정까지 나왔습니다. 마라 맛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희소식이겠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새로 나온 탄산수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탄산수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15년부터 나오던 거예요. 웅진에서 만들고 있는 탄산수인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지난 5년 동안 크게 성공을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신제품들이 나왔는데 과연 내년 이맘때는 이 제품들을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한 그런 제품인가 해서 가져와 봤고요. 이건 이제 아워홈에서 나오는 평양냉면입니다. 7만 개 한정 생산을 했다고 해요. 언제였나요? 평양냉면 붐이 불었던 게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평양냉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고 실제로 얼마 전에 올라온 뉴스를 보면요. 평양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7,0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먹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서인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7만 개 한정으로 제작이 됐다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조기에 빨리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분말 양념 제품인데요. 그 정원에서 만든 그 제품입니다. 여기 중에 사실 뭐 순두부찌개나 저런 가리비 강된장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이 분말용 로제 크림 리조또 이런 거는 좀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저거는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저런 신제품을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흑우기 때문에 저런 것들 굉장히 사보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걸려오는 게 이 회사 제품인 것 같긴 해요. 가끔 이제 제가 이 회사 직원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럼 벌써 몇백 개 퍼드렸을 것 같아요. 자, 이제 6월에 콜라보는 토이스토리라고 합니다. 도넛 회사 아시는 곳이죠? 던킨 도너츠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이게 시작으로 이제 아이스크림 계열사 또 있잖아요. 여기저기에서 또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6월은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키덜트를 타겟으로 한 토이스토리입니다. 토이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기본 20대 후반에서 30대 층입니다. 그 계층이 사실상 최고 애정 캐릭터에 대한 돈 쓰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대에 이 캐릭터 상품이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래서 나온 마케팅 전략인 것 같고요.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콜라보 상품에 낚이실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캐릭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콜라보 매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유명했던 그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함께 만들었던 이런 콜라보 매장인데요. 생겼어요. 그래서 저 캐릭터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저곳을 방문하시겠죠. 가서 이제 많이 사진을 찍으실 거고 SNS에 올라가면 더 많이 가지 않을까요? 참 마케팅 잘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약간 좀 지역 감정을 호소하는 그런 마케팅일 수도 있는데요. 고래사 어묵은 사실 이제 경남 지역, 특히 부산 쪽에서 굉장히 파워가 센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부산의 삼진 어묵하고 약간 뭐 이런 관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좋은 몫을 차지하고 오뎅을 어묵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제 BBQ랑 콜라보를 한 곳이죠. 특히나 이제 여름 휴가철에 부산 쪽으로 가시는 관광객들 많잖아요. 그거를 좀 누린 특수성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고래사 어묵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을 BBQ의 그 트레이드 마크 있죠? 황금 올리브 오일로 튀겼다.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또 부산 지역 한정입니다. 부산에 있는 스타벅스에만 한정적으로 판매하는 샌드비치 프라푸치노인가? 네, 모래사장을 연상시키는 그런 제품이죠. 위에 있는 게 아무래도 뭐 약간 곡류, 그래놀라 이런 거 아닐까 싶어 약간 모래가 씹히는 맛을 재현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부산에 있는 스타벅스 제가 개수를 세봤는데 106개더라고요. 부산 지역에만. 이 106개 매장을 들리시면은 아마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 매장에서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니까요. 한번 가시기 전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그 약간 좀 시장 지표를 잠깐 가져와 봤어요. 통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짧게 얘기하자면은 오프라인 마켓 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고 온라인으로 제품을 시키는 분들, 특히 식품을 시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마트 뉴스를 하고 있지만 이게 몇 달 지나면은 택배 뉴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오늘의 가장 마지막 뉴스인데요. 사실 이 흑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 국내에 흑당 밀크티를 파는 대만 브랜드가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 9월 달에 들어왔고요. 하나는 올해 3월 달에 들어왔어요. 이 두 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양 브랜드 합쳐가지고 한 20개 정도의 매장이 지금 수도권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더 크기도 전에 이제 다른 경쟁 업체에서 똑같은 제품들을 다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일단 이 흑당은 과연 뭘까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흑당은 사실 사탕수수즙을 졸여가지고 만든 겁니다. 정제를 전혀 안 하고요. 비정제를 하면은 설탕에 저렇게 까만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설탕 색깔이 어둑어둑한 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뭘 제거하면 하얗게 되냐면요.
자, 요거 몰라세스라고, 영어로 몰라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당밀입니다. 이게 약간 끈적끈적하고요. 굉장히 카라멜, 진한 카라멜 향이 많이 나면서 굉장히 눅진눅진해가지고 외국에서는 베이킹을 하거나 이 특유의 향과 풍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흑당에서 이 당밀을 제거하면은 정제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얀 설탕,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설탕을 가열을 해주면 이제 갈색 설탕이 되는 거고요. 이 갈색 설탕에다가 제거했던 당밀을 어느 정도 섞어주면은 흑설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흑당은 대만에서 저렇게 사탕수수즙을 졸이거나 아니면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사탕수수즙을 졸여가지고 만든 특산물, 본토 흑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흑당은 사실 이걸로 만든 겁니다. 흑설탕으로 만든 시럽을 흑당 시럽이라고 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브랜드명까지 언급을 하면서 나오는 거 보면은 저기 재료 보시면은 갈색 설탕 60%라고 되어 있죠. 그 원당 흑당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제당, 흔히는 삼원당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갈색 설탕을 사용해 가지고 만든 찐득한 시럽입니다. 흑당은 그리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굉장히 싼 제품도 있고 굉장히 비싼 제품도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매장에서 뭘 쓰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냥 흑설탕이나 황설탕을 녹여가지고 만든 건지 아니면 정말로 대만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통적으로 만든 사탕수수즙을 졸여가지고 만든 흑당도 그거 자체가 건강에 굉장히 좋다거나 그런 제품 자체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탕수수액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설탕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건강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디저트로 먹는 거고 어차피 당이 들어가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흑당으로 먹어줬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병장수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흑당을 위주로 마케팅을 하는 쪽이 있으면은 그건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 제일 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요. 이 흑당도 시간이 지날수록 프랜차이즈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프랜차이즈들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유행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건 알겠지만 2014년에 이제 뭐 스몰 비어들 굉장히 많았죠. 크림 생맥주라고 해가지고 2,000원짜리 크림 생맥주랑 감자튀김을 파는 업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대만 카스테라, 특히 대만 카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칸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작품 안에서도 얘기가 될 정도로 이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진행이 돼가지고 2017년에는 큐브 식빵, 스몰 베이커리들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는 이제 2018년에는 핫도그, 작년에 또 핫도그 열풍이 엄청 났잖아요. 모짜렐라 핫도그 이런 것들 만드는 핫도그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2019년의 상반기는 이제 이게 흑당 밀크티 파는 프랜차이즈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대만에서 2개의 브랜드가 들어와서 아직 매장을 20개 정도밖에 만들지 않았는데 벌써 모든 카페와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이제 흑당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지금 창업을 하신 분들은 많이 가슴이 아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먹었다, 괜찮았다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풍조로 프랜차이즈가 한번 쑥 일어났다, 쑥 사라졌다, 너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좀 제도적으로 보호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이 흑당 밀크티 제품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어떤 분들은 느끼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그런 주제여서 이번 기회에 한번 꺼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한 주간의 신제품들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